비올라는 단순해 보이지만 70개의 부품으로 이루어진 섬세한 악기예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볼까요? 위에서부터 보이는 순서대로 내려오면 스크롤, 팩박스, 팩, 스트링, 넥, 핑거보드, 브릿지, F홀, 조리개, 테일피스, 턱받침, 엔드핀, 앞판, 옆판, 뒷판 이렇게 있고 F홀 사이로 보이는 사운드 포스트와 앞판에 붙어서 잘 보이지 않는 베이스바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몸통의 길이가 대략 38에서 44cm인 비올라는 나무로 만들어진 속이 빈 박스라 할 수 있는데 몸통의 앞판과 뒷판이 모두 볼록한 아치형으로 되어 있어요. 앞판과 뒷판을 이어주는 옆판은 악기마다 높이가 달라요. 앞판은 보통 부드러운 유럽 가문비 나무로 만들어지며 딱딱하고 옆판은 단풍나무로 만들어져 있어요. 목과 줄감개집, 스크롤 또한 단풍나무로 만들어지며 목에서부터 브릿지로 향해 있는 지판은 흑단으로 만들어져요. 몸통의 앞판은 2개의 앞판이 붙어지는 경우가 많으며 뒷판은 하나의 나무로 만들어지는 경우도 있고 2개의 판이 붙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선생님의 악기를 보면 앞판과 뒷판이 2개로 붙여져 있어요. 비올라의 아름다운 디자인과 모양은 장식적인 면뿐만 아니라 기능적인 면에서도 어느 정도 기여하고 있어요. 둥근 아치 모양의 앞판과 뒷판은 강도를 위해서도 음향적인 이유에서도 필수적인 것으로 비올라 몸통 전체는 가장 좋은 사운드를 증폭하도록 디자인된 것이에요. 비올라의 몸통 중간에 잘록하게 들어간 허리 몸통은 가장 낮은 음인 C현과 가장 높은 현인 A현을 연주하기 편하도록 오목하게 들어가 있어요. 가장 바깥쪽 현을 연주하기 위해서는 활을 사용할 공간이 필요한 것이에요. 팩박스 위의 스크롤은 장식적인 면에서 훌륭할 뿐만 아니라 비올라를 걸어두는 역할을 하기도 해요. 퍼플링은 비올라의 곡선을 강조할 뿐만 아니라 악기의 손상을 최소화하는 기능을 하는데 이 퍼플링이 좋은 음색을 위한 요인이라고 생각하는 음향 전문가들도 있다고 해요. 선생님의 악기를 분해할 수 없으니까 사진으로 비올라의 속을 한번 볼까요? 비올라의 울림 기둥이라고 하는 사운드 포스트와 저음 울림대라고 하는 베이스바는 악기 내부를 지탱하는 역할을 해요. 보통 가문비 나무로 만들어지는 울림 기둥은 앞판과 뒷판 사이에 수직으로 놓여지며 브릿지의 오른쪽 아래에 잡고 있어요. 사운드 포스트의 위치는 비올라의 가장 좋은 소리를 만들기 위한 중요한 요소라 할 수 있어요. 브릿지 역시 적절한 위치에 자리 잡아야 좋은 소리를 얻을 수 있으며 F홀의 구멍과 나란한 선에 위치하게 되어요. 가문비 나무로 만들어지는 저음 울림대는 앞판의 아랫면에 붙어 있으며 브릿지의 왼쪽 다리 밑에 위치함으로써 저음부의 울림을 강화해요. 알파벳 F 모양을 닮은 F홀과 4개의 현을 받치고 있는 브릿지는 장식적인 면을 고려한 모양이지만 기본적으로는 음향적인 기능을 맡고 있어요. 이전의 브릿지는 오늘날의 브릿지보다 더욱 장식적인 면이 많았으며 오늘날의 브릿지와는 모양도 달라요. 비올라의 4개의 줄은 줄거리 틀의 윗부분에 걸려 브릿지 위에 놓이고 이것은 지판 위를 지나 흑단으로 만들어진 너트 혹은 상하 위에 놓여 줄감개에 감겨져요. 4개의 줄은 지판 위에 떠있는 상태로 위치하고 있는데 A현과 같은 현의 미세한 음정 조절을 위해 보조 조리개를 줄거리 틀에 부착하기도 해요. 그럼 이제 우리가 비올라 연주를 하려면 비올라 잡는 방법을 알아야겠죠? 비올라를 연주하기 위해서는 악기를 어깨와 얼굴 사이에 끼우게 되는데요. 연주할 때 사진을 보면 이 모양으로 연주를 하죠. 그럼 연주하기 전에 제일 먼저 해야 할 것이 있어요. 뭔지 알죠? 네, 바로 어깨 받침을 세팅해야 하는데요.
어깨받침을 올바른 위치에 세팅하는 방법부터 알아볼게요. 어깨받침은 연주의 피로도를 줄여주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죠. 그래서 제대로 알고 세팅해주는 것이 중요해요. 사진을 보고 따라해 볼까요? 사진을 보면 우선 받침대의 양쪽에 있는 나사를 돌려서 비올라의 사이즈에 맞게 폭을 조절해 주세요. 폭 조절이 끝났으면 다음은 본인의 신체 조건에 맞게 나사 부분을 돌려서 높이 조절을 해주세요. 목이 긴 친구들은 높게 맞춰주고 목이 조금 짧은 친구들은 낮게 맞춰주면 돼요. 조절하셨으면 다음은 비올라에 세팅하면 됩니다. 받침대에 움푹 들어간 부분이 어깨 쪽에 좁은 부분이 쇄골 쪽으로 오게 장착하시면 되고요. 사진처럼 괄호를 만든다고 생각하시고 끼우면 될 것 같아요. 둥근 모양의 반대로 끼우면 되겠죠? 자, 이제 어깨 받침을 세팅한 비올라를 어깨에 올려 볼게요. 일단 일어나서 양발을 어깨 넓이로 벌려요. 손을 일단 몸통을 잡을게요. 그리고 턱을 올리고 악기를 어깨 위에 올리는데 올렸을 때 어깨 받침에 움푹 들어간 부분이 어깨에 오고 튀어나온 부분이 밑으로 오면 돼요. 그리고 올린 턱은 턱 받침에 튀어나와 있는 부분으로 턱을 걸어요. 그러고는 비올라를 이렇게 손으로 놓을 수 있을 정도로 익숙해져야 해요. 턱으로 비올라를 잡기 익숙해지기까지 왼손을 반대쪽 어깨에 손을 올려서 연습을 해주면 돼요. 5초, 10초, 30초씩 늘려주면서 연습해보면 될 것 같아요. 어깨를 고정했을 때 머리를 기울이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고정이 되면 완벽입니다. 이렇게 악기 잡는 방법을 배웠으면 활 잡는 방법도 배워볼까요? 비올라나 바이올린의 활 잡는 방법은 나라별로 구분할 수 있어요. 바이올린의 유학파 중 독특한 주법 전통이 내려오는데 독일파, 프랑스, 벨지움파, 러시아파로 구분이 되는데 칼프레시라 하는 유명한 바이올리니스트가 당시 바이올린 연주자들의 활 잡는 방식을 세 유형으로 구분하였고 지금도 유용한 구분법이에요. 하지만 우리는 가장 많이 쓰는 프랑스 벨지움파로 먼저 연습을 해보고 나중에 익숙해지면 자신의 체격이나 손가락의 길이에 따라 자신의 몸에 맞게 변형하면 돼요. 사진을 보면서 따라해 볼까요? 왼쪽 사진은 초보자나 어린이들이 잡는 방법이고 오른쪽 사진은 활을 잡았을 때 변형해주는 모양이에요. 일단 왼손으로 활의 스틱을 잡을게요. 그리고 스틱의 방향이 자신의 몸과 수평이 되도록 해주세요. 그리고 오른손의 힘을 최대한 빼서 릴렉스가 된 상태에서 첫 번째로 중지와 약지 손가락을 프로그에 동그라미 모양이나 문양이 있을 거예요. 그 부분을 가려볼까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집게 손가락을 가죽 위에 올려볼게요. 세 번째로는 새끼손가락의 끝을 나무 위에 올려볼까요? 새끼손가락은 내려서도 뻗쳐서도 안 돼요. 항상 둥글게 끝으로 올리고 있어야 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엄지를 쇠 부분이나 가죽 부분과 프로그 사이에 갖다 대면 돼요. 엄지손가락도 새끼손가락과 마찬가지로 둥근 모양을 할게요. 활 잡을 때는 엄지손가락 모양과 새끼손가락 모양의 힘 조절이 중요해요. 우리가 평소에 어떤 물건을 잡을 때 온몸에 힘을 꽉 줘서 잡지 않죠? 필요한 부분에만 힘이 들어가기 때문에 손끝에만 힘이 살짝 들어가기만 하면 돼요. 별로 어렵지 않죠? 그리고 활의 나사를 오른쪽으로 조여서
스틱과 활털의 간격이 1cm가 되도록 조여주면 돼요. 활을 잡는 모양과 무게 중심을 이용해 자연스럽게 릴렉스가 될 때까지 연습하는데요. 제일 처음 연습할 때 무게 중심을 이용해서 하는 방법이 있어요. 우리가 연주할 때 기본적으로 활의 방향이 올라가고 내려가고 하잖아요. 올라갈 때는 새끼손가락과 엄지손가락으로 무게가 쏠리도록, 내려갈 때는 검지손가락과 엄지손가락에 무게가 쏠리도록 연습을 해야 하는데요. 그것을 지금 이 모양에서 연습할 수 있어요. 같이 한번 해볼까요? 지금 이 방향이 새끼손가락과 엄지, 이렇게 뒤집은 방향이 검지손가락과 엄지. 지금 한번 잡아서 활의 무게를 느껴보세요. 이제 악기 잡는 방법과 활 잡는 방법을 배웠으면 연주를 해야겠죠? 연주를 하기 전에 활털에 송진을 발라야 하는데요. 비올라는 철연 악기잖아요. 마찰을 이용해 소리를 내어야 하기 때문에 활털에 송진을 발라요. 활털은 말꼬리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처음에는 엄청 미끄러워요. 그래서 송진을 꼭 발라줘요. 바르는 방법은 선생님이 하는 걸 보고 따라하면 돼요. 송진을 발랐으니 연주하는 방법을 배워볼까요?